서울과구를 거쳐서 서울대 공대를 나오신 저희 선배님이세요. 네. 근데 또 제가 또 학과가 원자핵공학과잖아요. 네.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거든요. 네. 그럼 또 저희 직속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직속까지는 아니고 선배죠. 그렇죠. 과는 다르니까. 손에 그으시네요. 네. 그러면 혹시 학번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아까 말했잖아요. 95학번. 아. 정력 기계, 기계공학부. 예. 네,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네. 네. 어쨌든 20년 차이기 때문에 20년 최선을 차. 다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라떼 선배님 아, 모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네. 때 언제가 서울대 입학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때가 훨씬 어려웠죠. 우리는 본고사도 있었어. 본고사 있던 네. 시절. 여러분으로 치면은 이제 저 수리논술 그죠. 네, 있는 세대였고요. 음. 저희는 수능도 보고 본고사도 보고 내신도 반영하고 심지어 면접도 있었습니다. 다 구실 있었어요. 면접까지. 네, 전부 다 에브리띵. 다 그런 잘해야 세대였죠. 돼요. 확실히 어렵네요. 어렵지? 네. 예전에 이제 면접 준비할 때 97년도 본고사 막 그런 문제는 좀 풀어보고 그랬었는데. 97은 본고사가 아니라 수능이겠죠. 94, 95, 96이 본고사를 받고요. 네. 97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그 수능이 경시대회였어. 그러면은 그게 97이 아니라 95 정도. 아무튼 네. 서울대 입학할 때 보는 거는 봤었는데 네, 맞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었네요. 네. 저희는 뭐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건 없어요? 그러면 그 혹시 윗공대는 어떻게 됐었는지. 윗공대가 뭐예요? 그 저희가 공과대학이 이렇게 넓게 있으면서 네. 아래쪽에 이제 다닥다닥 건물들이 있고 네네네. 저희 산골짜기 위쪽에 이제 301동. 네, 네. 301동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러면 301동에서 네, 생활을 하셨나요? 301동에 있었죠 저희는. 아. 거기 갇혀가지고 공부리 네. 놈들은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공부나 해라. 갇혀가지고 공부하고 탈출해가지고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서 은미대 식당 가서 밥 먹고. 예. 그때도 인기가 있었던 예술계 삭강 가서 식당. 짜장면 먹고 막 이랬죠. 그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짜장면. 삭강이라고요. 네. 이 깡통 식당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없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있어요? 공간 해가지고 공대 간이식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공깡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짜장면 800원이었습니다. 와우. 곱빼기 1,100원이고요. 뭐 관적은 당연히 없었겠고 그렇겠네요. 네. 농대가 학교에 없었겠다. 농대는 그래요? 수원에 네, 있었죠. 수원에 그 있었을 당시에는. 때. 그렇구나. 딸기밭에 딸기 따러 가고 막 그랬습니다. 낭만이 있었는데 낭만 있는 네. 학교 생활이었네요. 네. 더 궁금한 게 없으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기질 검사, 웩슬러 검사, 성격 유형 검사 같은 여러 지표를 기반으로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핫한지도 사실 한참 된 MBTI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네. 알아보고자 합니다. MBTI가 뭐 이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 동기부여라든지 공부하는 요령에서 조금씩 굳이 구태여 이렇게 차이를 줄 수는 있어요. 뭐 타인을 케어하는 성격인 같은 경우는 뭐 가르쳐 주면서 한다. 또는 이제 경쟁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공부 환경을 승부욕이라든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면학 분위기라든지 친구들을 같이 한다.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자존감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는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일률적으로 막 성적 경쟁을 붙인다든지 또는 모든 애들을 그냥 토론 탐구 발표만 시킨다든지 이런 건 맞지 않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그런 수업 설계,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 동기부여하는 거 이런 거를 분간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좋죠. 근데 질문이 있고 궁금한 게 있고 토론 탐구 발표하고 싶은 ENTP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그냥 외워.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은 아주 좌절하죠. 네, ENTP 막 칭찬을 바라는데 칭찬 안 해주고 어금니 깎임으로 인생 실전이야 마 이러면은 뭐 좌절. 팍팍하죠. 애정 관심 독점 욕구가 있는데 관심 없고 그러면 너무 슬프고 뭐 이런 거죠. INFP 겁 많고 불안 많고 그냥 맞아요. 긴장도도 높고 가뜩이나 긴장도 높은데 거기다 대고 막 세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더 위축되고 그러죠. 잘할 수 있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오고 잘한다 이런 거. 우쭈쭈 이런 해주면 제가요 이러면서 하는데 맞아요. 와 이렇게 플러스 하면 왜 이런다 말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나 공부법이 참 각양각색이고 백인백색이란 말처럼 아이들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잘 끌어줄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타입? ISTP입니다. ISTP. 네, AI 인공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혹시 약간 공부를 하실 때 네. 동기를 어떻게 얻으셨어요? 저는 동기는 근성, 승부욕, 음, 그다음에 보상.
보상. 눈앞에 목전의 목표 명확한 거. 그다음에 자기 납득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동기부여였죠. 제가 또 MBTI를 맹신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맹신자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MBTI에는 이제 I랑 E, 그다음 NS, FT 뭐죠? P랑 JP. J, 네, P랑 J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지표 중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가 따로 있을까요? 다른 건 뭐 큰 영향 없는 것 같고요. 정서성이 세면 아무래도 이 정서가 처졌을 때 네. 공부하기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F랑 T가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T는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는 거고 F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죠. 그럼 감정이 좋게 하고 이 과목을 좋게 하면 F들이 잘할 수 있어요. F가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되게 중요하니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만 설명시키고 납득시키고 막 이해시키려고 하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뭐 케바케입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역시 진리의 케바케 사바사.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네, MBTI가 16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네. 약간 가장 공부하기에 좀 유리한 MBTI가 있고 좀 불리한 MBTI가 있는지. 굳이 따지자면 무슨 ISTJ나 ISFJ가 공부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꼼꼼하고 또 뭐 ESTJ도 마찬가지고 꼼꼼하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성실하니까 그리고 뭐 ENFP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무조건 절대론칙은 아니에요. ENFP가 또 관심, 애정 욕구 있고 인싸 욕구 있고 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세서 아이고 누구죠? 진용이 진용이 다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요 이러면서 엄청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다고 걔네는 이걸 잘 이끌어주면은 ENFP가 왜 못해? 다만 자기 성격 그 땡기는 대로 막 살면 불리한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약간 그 공부 잘하는 애 약간 그런 게 좀 좋았어. 저도요. 약간 인정받는 거. 타이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INFP도 그렇고 ENFP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 좀 관심 주목받고 자기가 이렇게 독점적 애정 이런 거를 받는다. 그러면 아주 힘이 많이 나지. 근데 이거를 자칫 경쟁 욕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쟁 욕구는 그게 아니고 남을 누르고 싶다. 이게 경쟁 욕구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 이건 경쟁 욕구가 아니에요. 본능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건 경쟁심은 아니고 독점적 애정 욕구라고 저는 봅니다. 경쟁 욕구는 ISTP나 ESTP 애들이 진짜 잡아 죽일 거야. 이게 경쟁 욕구예요. 네, 좀 다르죠. 하긴 확실히 이제 사실 성적을 내면 등수를 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전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뭔가 쟤를 눌러야겠다는 아니었고 올라가고 싶다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군. 그건 경쟁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존감 내지는 독점적 애정 욕구 이거에 가깝습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네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최상위권 학생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최상위권 학생 중에 가장 많은 유형. 네. 사실 그거는 이게 MBTI를 가리긴 힘든데 네. ESTJ 아이들이나 ISTJ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주도성이나 계획성이라든지 꼼꼼함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걔네만 1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걔네랑 약간 알파벳 하나만 바꿔서 ENTJ 같은 경우. ENTJ요. ENTJ는 골목대장형. 어. 지령 내리고 막 너 이거 해. 넌 지금 이걸 맡고 넌 요걸 맡아줘.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약간 오더 딱딱딱딱 네. 조율해서 하는. 네, 팀 리더. 내가 딱 해가지고 야 요건 너는 지금 이거를 써오고 너는 PT를 만들어줘. 나는 이걸 발표를 해볼게. 막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팀 워킹으로 공부하면은 걔네들은 좋겠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 그러면 ENTJ하고 또 네. 한 끗 차이인 INTJ는 또 INTJ는 어떤가요? 좀 많이 달라요. 걔네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목표 지향성이 너무 높고 자기 현실하고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축도 많이 되고 강박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좀 골치 아픈 성격이야. 고집도 엄청나게 세. ENTJ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고집을 꺾으려면 얘네들은 시행착오를 미리 시켜서 자기가 부러져 봐야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러지 않고 미리 얘기해주면 안 받아들여. 야 수학이 충분히 되고 나서 물리를 해야지. 아니야 난 물리가 좋다고. 수학은 조금 늦춰 해도 돼. 그리고 수학이 성적이 안 나와봐야 그제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게 INTJ 애들이에요. 네, 그런 특징을 잘 알면 논리적으로 얘네랑은 대화를 해줘야 돼요. 잘했죠요 이런 거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자 우리 논쟁을 한번 해볼까? 그럼 수학하고 물리 어떤 수리적인 사고가 왜 물리에 필요한지 이런 것봐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네가 이 미적과 기하를 알았을 때 물리를 더 잘 이해하는 이유 같은 것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납득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물리 경시대를 내보내서 부러져 버리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제가 MBTI가 ENFP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성향들이 다들 강하지가 않아요. 약간 가운데에서 노는 애여서 가끔 보면은 좀 INTJ 같기도 하고 가끔 보면 또 S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이상한 성격이네요. 네. 맞아. 그래서 약간 방금 말씀해주신 성향들이 저는 ENFP지만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서운 사람이네. 그러니까 풀어져 봐야 정신 풀어져 차리는. 먹어야 돼요. 친구 많이 있죠? 네? 친구 많죠? 완전 많죠. 친구죠. 다행히.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공부 잘하는 MBTI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은 공부가 조금 좀 안 맞을 수 있는 MBTI는 일단 ENFP의 끝 자꾸 나왔는데 걔네들이 이제 예술성 추구도 많고 은미체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 추구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솔직히 입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이 좀 안 맞아서 힘들다는 거지 무조건 못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누구나 약점은 다 있어. 예를 들면 ISFJ다, ISTJ다. 요령이 없어가지고 절절 공부한단 말이에요. 과잉 투자형으로 과잉 꼼꼼증. 그러다 보면은 자기 노력 대비 성적이 안 나와서 시름시름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ESTJ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너무 이 성과 지향성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삐끗하면 그때부터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스텝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INTP, ENTP는 또 이해해서 암기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해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되게 많아요. 영어 문법 안 외우고 단어 안 외우고 역사 안 외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약점이나 한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일단 ENFP가 나오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건 사실이야. 상담할 때, 상담할 때. 네, 제가 가운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ENFP였지만 과잉 꼼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중학교 때 진짜 농담이 아니라 푹 찌른 다음에 너 사회 교과서 144쪽 읽어봐 그러면은 그냥 쭉 얘기해서 와 진짜 서울대생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학교에서 썼던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144쪽 왼쪽 각주에 유실물법 1조 1항이 있었던 것도 지금 기억을 해요. 아주 집요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ENFP가. 아 그래요? 약간 오타쿠 기질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꽂히면 진짜 집요합니다. ENFP가 한번 꽂히면 이거 따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다행히 꽂혀 있었구나. 다행히 공부에 꽂혀 있었구나. 다른 거에 안 꽂혀서 다행이다. 게임이 안 꽂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게임을 너무 못했어가지고 네. 차라리 공부가 낫겠다.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럼 가장 공부를 잘하기 힘든 MBTI 이제 1위는 그죠. MFP였고 영광의 MFP가 차지했어요. 영광의 MFP고 2위를 들어보기 전에 네. 그러면 MFP랑 ENTP는 네. 또 어떻게 다른지. ENTP랑 ENFP가 은근히 또 애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실제 상담해 보면 ENTP는 지적 호기심, 질문, 허세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네. 허세?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지구는 돌아가는데 우리는 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알아서 뭐하게? 뭐 이런 거 자꾸 당하면 좌절하는 게 ENTP예요. 그리고 ENTP, INTP 공통점이 자꾸 뭐 이해해서 외우겠다고 엄청 버팅겨.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외워. 이해도 안 하고. 그럼 망하는 거지. 제일 싫어하는 게 영단어 암기랑 문법 암기. 이유가 없거든. 그냥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죠. 그래서 ENTP 애들은 그런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누군가 체크 앤 피드백을 안 해주면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공부하다가 실패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기 논리대로 풀다가 틀린 경우 많아요. 지 마음대로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 풀이자의 의도대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ENTP에서 제일 많죠. 그러면은 INTP도 슬쩍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어떻게 INTP도 이해 베이스로 공부하려는 고집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미친 듯이 게을러서 보통은 모서리에 가면 시작하는데 이놈들은 떨어지다 시작해. 나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속이 터져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맨날 읽고 있어. 보고 들여다보고 있고 영상 보고 텍스트 보고 이런 컨텐츠 소비 욕구가 되게 세요. 그거 하다가 찾아보고 탐색하다가 뭐 막상 외우거나 이런 건 수험생으로서는 약하고 친구들한테는 설명해 주는데 설명 들은 친구가 시험 잘 보고 이런 슬픈 구도가 INTP 애들. 그래서 그런 수험생으로서의 타협. 외울 건 외우고 반복할 건 반복하고 풀 건 풀어야지. 그냥 뭐 읽고 이해만 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학자, 연구자의 자세에서 수험생의 자세로 타협시키는 게 필요한 게 ENTP, INTP의 공통점이에요. 살짝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방금 이제 약간 그
입시와 탐구 이거를 살짝 분리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런 약간 탐구의 기질을 가진 학생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뭐 실험한다든지 프로젝트 한다든지 이럴 땐 되게 잘하겠지. 어. 근데 중간 기말고사 퀴즈 1, 2, 3 이런 거 잘 볼지는 또 다른 문제죠. 퀴즈 많이 보죠?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공대 왜 갔어? 저는 제가 약간 공학과 물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를 안 사랑하더라고요. 위험해요. 짝사랑이었구나. 네, 짝사랑이었고 그닥 사랑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괜히 반수하고 그러지 마요. 아, 물론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영광의 ENFP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러면 혹시 공부하기에 조금 불리한 MBTI 2위는 혹시 어떻게? 네. 네. ISFJ는 일단은 되게 그 심약하고 초식 동물에 정서성도 세고 디테일에 강하고 전체 숲을 못 보고 그리고 배려심 넘쳐서 남 도와주다가 자기 거 놓치고 그리고 ISFJ 절절 공부 얘네도 절절 공부지 많이 노력해서 조금 얻는 스타일 요령이 없고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놓치죠. 그리고 강박적으로 뭔가 이렇게 패기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험생으로서의 이기심이 좀 떨어져. 솔직히 수험생활은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연구나 진짜 공부나 연구는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인성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져. 근데 수험생활은 길게 하면 인성이 나빠져.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재수 삼수 가급적 안 하는 걸 추천해. 많이 해봐야 재수야.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유약한 성격에다가 공부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자기가 예상했던 거하고 안 맞으면은 당황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대응하기 힘들고 매뉴얼에 없으면은 답을 못 내는 이런 성격이라서 약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성격이긴 하죠.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 공부를 시키는 것만큼이나 또 네.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의 MBTI 궁합도 또 중요할 그렇죠. 그거 안 것 맞으면 좀 같아요.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입시까지. 이런 성격의 엄마가 ESTJ면 죽어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요즘 부모님 세대들도 이제 MBTI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 자녀 사이의 MBTI 궁합,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공어 최고. 한번 해봅시다. 자, ISFP랑 ESFJ가 어떠냐? 그렇죠? 정서성이라는 기본 토대가 같으니까 그나마 좋은 조합이에요. 그리고 ESFJ는 어떤 성격이냐면 사교 모임 짱. 개 모임 개주 같은 성격이야. 엄마들 무슨 저기 학기 초에 학부모총회 가면은 처음 봤는데 병원에 어머니시구나 막 이러면서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면식도 없는데 그냥 들이대는 사람. 그리고 쪽지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음악 보내고 꽃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이래요. 녹차 세트 이런 거.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죠. ESFJ가. 그런 성격에 배려심 넘치고 케어하고 이런 성격이 ISFP. ISFP는 그 순딩이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파이팅은 없지만 착하고 순하고 배려심 넘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시키는 건 하는데 그 이상 하지 않고 평화주의자 갈등이나 스트레스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니까는 이 조합은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주고 아이고 잘했죠요 그러면 제가요 이런 타입의 조합이 잘 될 수가 있어. ESFJ 엄마가. 그리고 ESFJ는 남의 자식도 자기 아들 딸처럼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학습 매니저라든지 관리자 멘토 선생님 하기에 되게 좋은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 ISFP 아이는 엄마가 ESFJ면은 아주 복이 있는 거죠. 그런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직 안 나온 궁합들의 가족이 살짝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반대로 부모 자녀 간에 좀 안 맞는 가장 MBTI 안 맞는 궁합은 INFJ랑 ESTJ가 나와 있어요. INFJ 이거 완전 저기 영감을 주는 영감님. 속이 깊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조심스러워하는 조심성 많은 성격. 그리고 남편이 INFJ면 속 터져요. 말을 하라고 말을 임마 좀. 말 안 합니다. 깊게 계속 생각하고 머릿속하고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 상상력과 감성도 풍부하고 내면이 복잡하고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힘들어해. 그런 아이인데 엄마가 ESTJ야. 그럼 막 저희 폭격을- 어머니 ESTJ거든요. 우리 엄마 했던 명언 두 가지 알려줄까? 네. 1번 병원아 죽으면 계속 잔다. 상처. 이런 성격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야. 나 같은 AI니까 버텼지. 1번 죽으면 계속 잔다. 2번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면 애끼지 말고 써라. 근데 이건 좀 멋있네요. 그래요?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이런 게 ESTJ 엄마야. 네, 문제 해결력 좋고요. 프로세스 정해서 짜작짝짝짝 어쨌든 무조건 메이드 한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INFJ 애가 보면 엄마 너무 무서워, 위험해, 우리 엄마 위험해, 뭐 이런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또 최악은 말씀해주셨지만 또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을까요? 최악까지는 조심해야죠. 아니지만. INFPI의 ESTP 엄마. ESTP 엄마는요 남자 성격입니다. ESTJ도 좀 그렇지만. 그리고 꾸러기, 왈가닥 성격이에요. 네, 놀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갬블러 스타일이고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들. 회식 날 제일 잘 노는 남직원 성격이에요. 엄마가 그 성격이야. 기가 빨리는데요. 엄마 맨날 저기 낮술 먹고 저 브런치 먹고 집에 늦게 오고 막 이러는 거죠. 친구들하고 와하하하 막 노래방 가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유순하고 심약하고 완전 그 순둥이. 저기 그 무슨 가젤이지? 그 초원에서 뛰노는 무슨 가젤 있잖아요. 초식 동물. 풀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애야. 그냥 엄마 저를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근데 엄마 바빠. 네 알아서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안타까운 INFP 신념 가치관 중심 멘탈이 약한 경우도 많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받을 올인 존재의 특별한 공부와 연계되는 공부의 매진 이랬어요. 맞아요. 저는 특별한 기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INFP는 제일 중요한 게 멘토예요. 항상 의지할 때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해주시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우리 선생님이 날 믿고 맡겨주시니까 내가 여기에 부응해야지. 이런 멘토가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그런 선생님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저는 그냥 매 학기마다 선생님은 좀 바뀌었는데 네. 저한테 좋은 말 해주는 쌤이 늘 멘토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멘토가 있으면은 훨씬 잘하는 친구. 근데 엄마는 바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자극 추구형이야. 그러니까 조합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엄마가 좀 우리의 이 유순한 우리 딸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면은 좋은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살기 바쁘면은 이제 아이가 외롭죠. 본인의 경험은 어땠나요? 저희 엄마 다행히도 INTJ셨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할 거를 묵묵히 밀어주시는 스타일이셨어가지고 막 왈가닥처럼 막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늘 계셔주셨죠. 다행이네요. 저는 약간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제 공부 제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돈 터치. 약간 이런 약간 얻어내는 자유 같은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제가 막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어차피 막 나가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렇군요. 네.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명언 1, 2, 3 명언. 이런 거 없어요? 명언 그냥 너 알아서 해 항상 그렇게 하셨어가지고 그냥 지지만 늘 해주셨어요. 명언 있으세요? 이제 공부 관련된 건 아니고 유치원 때 네. 장기자랑을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다 같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기 싫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할 때마다 특히 남자애들은 그런 거 하기가 좀 싫어하잖아요. 부끄럽다고. 부모님이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 이제 진용아 무대 같은 데 가서 쭈뼛쭈뼛 있으면 그게 더 눈에 띄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약간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안쭈뼛거리고 됐었고. 해시고 좀.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 세 번째 명언. 여자는 많이 만나봐라. 명언이다. 하셨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학창 시절에 명언을 좀 잘 따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아버님은 네. 서울대만 가면 미스 코리아가 줄 선다 그랬거든요. 그 과제가 줄 서던데. 그랬는데 와 보니까는 미스 코리아가 줄 서진 않고요. 미스 코리아들은 사업가한테 줄 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가 정신을 발휘하겠구나 해가지고 취업 안 하고 장사 시작했죠. 줄을 섰나요? 근데 대형 사업가가 안 돼가지고 줄은 안 섰어요. 미스 코리아 출신 학부모님들과 상담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줄은 그렇죠. 서셨네요. 줄은 섰죠. 네. 줄을 서시오. 좋아요. 이제 긴 학창 시절 동안에 네. 학교 분위기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가 득이 되는 유형, 그다음에 독이 되는 유형이 따로 있을까요? MBTI로? 네. 친구가 있는 게 득이 되는 타입과 아니다. 친구는 다 득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INTP는 어떤 친구? 자기의 관심 분야를 같이 탐구하고 탐색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또 누가 있을까? ENFP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친구 그러나 내가 제일 돋보일 수 있는 그룹의 친구 뭐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고 이런 친구는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고 친구는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분위기를 타고 좀 휩쓸려 가지고 자기 걸 놓치는 이런 성격인 친구들은 친구를 너무 많이 두거나 면학 분위기가 없는 그룹에 속하거나 이런 건 좀 비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ISTP나 ESTP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옆에 두는 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친구를 옆에 둘 수 있느냐가 맞는 것이지 친구가 있으면 없으면이 절대적으로 뭐 이렇진 않아. 다만 뭐 ESFP는 누굴 만나 노느냐에 따라서 1등 꼴등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ENFJ는 자신 말을 통해서 친구들한테 인플루언싱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은 되게 좋죠. 얘 목사님 성격이거든요. ENFJ. 약간 호인. 나에게 오라 같은 느낌. 저기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설명해 주마. 뭐 이런 해주면은 뭐 좋은 거야. 자기 기분이. 예.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런 자기 특성을 잘 반영하면 친구가 득이 되죠. 근데 ESTP인데 게임하는 친구를 둬. 그 인생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아이고. 근데 공부하는 친구를 옆에도 이씨 하면서 공부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안드로메다가 그 가까운 운항 그 가깝다면서요. 그래요? 안드로메다가 제일 가까운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로 가라는 게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다시 올 수 안드로메다. 있죠. 이게 근처 동네 마실 갔다 오라 같은 네, 느낌. 안드로메다 그런 표현 써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안드로메다로 갔다라는 거를 네. 요새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지? 그냥 뭐 나락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죠. 안드로메다 갔다는 어렸을 때 좀 들어봤던. 미안합니다. 약간 독이 되는 MBTI 약간 설명. 독이 되는 아까 ESTP. ESTP. 주변에 막 게임하고 뭐 저기 뻘짓하고 막 이런 친구들 우글우글 하면 이제 인생 날아가는 거지.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이제 날아가는 거죠, 진짜. 옆길로 세기 심한 이 ESTP 애들은 게임 같은 거 던져주면요 세계 랭킹 가는 애들이에요. 진짜 집요하게. 네, 하네. 경쟁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지는 거 못 참아 폭발하죠. 그럼 올림피아드에 던져주면. 올림피아드 던져줘서 자기가 지적인 잠재력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지. 내가 반드시 금상 탄다 이렇게. 본인은 어땠어요? 어떤 거요? 학창 시절에 면학 분위기라든가, 면학 약간 분위기? 친구들이라든가. 저는 친구가 없는 게 확실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향형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잘 맞았었어요. 저는 약간 좋은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도움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학부모님들께 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 덧붙여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덧붙여서 아이들은 다 자기의 모양대로 예쁘게 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렇게 잘 나온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부모님도 많이 있지만 좀 자기 욕심대로 이끄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되게 정서적이어서 사랑과 관심을 바라는데 목표를 던져줘. 엄마 저 힘들어요. 황소 가 임마 이렇게 CMS 가 필즈에서 버텨 임마 기파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애들 막 엄청 위축되거든. 요 성격에다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다가 얘기하면 막 위축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아이한테 맞춰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내 욕심대로만 끌고 나갔다가는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번아웃이 오거나 정서적으로 우라가 쌓여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조금 그래도 넓은 아량으로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와의 관계, 평생의 내 자식이잖아요. 네. 그런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아까 MBTI가 어떻게 된다고? 저 ISTP입니다. ISTP.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께서 학창 시절에 MBTI를 약간 알았다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MBTI는 몰랐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경쟁심과 보상심으로 접목을 했어요. 근데 경쟁심으로 공부하는 거 약점이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 맞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학고 갔다가 이제 죽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동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과학고 출신들 있잖아요. 네. 겸손해집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다고 오잖아요. 겸손을 몰라요. 그렇죠. 계속 1등 하겠으니까. 저는 막 150등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고 나면 막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근데 뭐 복구가 안 돼 막 계속 하는데. 그러다 보면 100층 위에 101층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알았다면이라고 뭐 과거를 회상하지는 않고요. 좋은 학교에 좋은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저 같은 성격이 효율성 추구자가 극단주의자가 다행히 우리 모교
국립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었던 거는 다 또 친구들과 학교 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년 차 학습 전문가로서 네.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송을 보는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공부란 나단. 원래 힘든겨. 뭐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더라도 수험생으로서의 순간을 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경쟁심으로 공부하더라도 경쟁에서 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되게 재밌고 신나고 인성이 좋아지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부라기보다는 입시 준비에 더 가깝죠. 외우고 문제 풀고 자기 생각을 감추고 출제자 의도를 받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힘든 이유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성숙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든 걸 감내할 수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물론 입시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독서도 많이 하고 좋은 어른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사고가 좀 성숙해지면 이 힘든 공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언이네요. 네. 네.